네, 자, 여러분들 수리 능력, 기타 유형 챕터였죠? 강의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140페이지입니다. 마침 진도가 저희가 지금 문제 해결 능력 파트랑 같이 나가고 있는데, 마침 비슷한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수리 능력에서도 마침 비슷한 시기에 배우게 돼서 겹치는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설명을 하긴 해야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배우죠. 저 때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대부분 봤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또 유행이 달라지듯이 많이 보는 그런 교재도 달라지는데, 항상 이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서 다른 친구들이 이제 공부하는 책장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항상 그 정석책의 앞부분만 이렇게 좀 해져 있거든요. 알죠? 앞부분만 공부하다가 뒤는 손 놓고 약간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 고1 때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집합이에요. 다들 집합을 공부를 일단은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첫 단원이었으니까 여긴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어떤 집합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요거를 이제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교집합,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라는 걸 묻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 수식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문제풀이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침 같은 내용, 같은 원리를 이용한 문제들이 뭐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자료 해석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뭐 그게 또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이렇게 n이라고 쓸게요. 그냥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요, 뭐보다는 많아야 돼요? A 합집합 B, A 합집합 B라고 하면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를 말해요.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데, 어쨌든 이 전체 안쪽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더 적겠죠.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하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얘를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문자 ABC, 스몰 ABC는 뭐냐면 딱 요 영역에만 해당하는, 요 영역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여기 스몰 c, 요 영역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b, a, d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건 스몰 a, b, c를 더한 값이겠죠? 자, 죄송합니다. 요거일 거예요. 요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집합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얼마죠? A 더하기 C고요. 집합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B 더하기 C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A 더하기 B 빼기 스몰 c, 이렇게. 요거 두 개를 그냥 더하면 이 C만 두 번 더해지죠. 한 번 빼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얘를 이제 여기로 옮기고 좌변으로 옮기고 얘를 우변으로 옮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수식을 보고 나 모르겠어요, 뭐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거야 하시는 분은 그 수리 능력 기초과정 강의를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러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야 지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는 적어도 이 둘을 더하고 전체 값을 뺀 것보다 많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런 의미고 최대값은 뭐겠어요? C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그냥 그림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요 영역이 자꾸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B에 해당하는 요 그림이 조금씩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겹치는 부분이 자꾸 커지죠. 그렇게 하다가 얘가 최대치로 커지는 건 뭐겠어요? 얘가 쭉 들어가서 완전히 요 안에 쏙 들어갈 때겠죠. 뭔가 이런 개념이라서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 중에 작은 애 있잖아요. 그 작은 애가 그 큰 애 쪽에 쏙 들어가는 경우를 말해서 이 둘 중에 그 원소의 개수가 작은 애, 그 숫자가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인데 아래에 있는 OX 퀴즈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식 설명 드린 거예요. 자, 봅시다. 응용수리에서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네는 응용수리에서도 집합 관련해서 출제될 만한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자, 땡땡 공사의 사원 140명은요. 두 종류의 설문조사에 참여했어요. 자, A 설문에 참여한 사람, B 설문에 참여한 사람이 있답니다. 뭐 내용 보니까 뭐 둘 다 참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아까처럼 보자면 140명이 있는데 140명이 A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수를 뭔가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고 B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A에만 참여한 사람, B에만 참여한 사람, 둘 다 참여한 사람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네, 자, 두 종류의 설문에 모두 참여한 그러니까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값의 최대값은 84명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A가 B보다 더 적으니까요. A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84명이다. 맞고요. 자, 최소값은 42명이다. 어떻게 하죠? 더해요. 84에다가 98 더하고 140에 해당하는 값을 뺀 게 6에 42가 나와야겠죠. 그쵸?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182. 맞네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확인했습니다. 네. 저도 막상 이거 덧셈 해봐. 얘를 계산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봐 라고 하면 저도 막상 갑자기 덧셈 어떻게 하지?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생각이 약간 느리게 될 때가 있어요. 약간 순간. 저도 지금 약간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숫자를 이렇게 옮겨놓은 거, 옮겨서 계산한 거예요. 뭔가 간단한 거부터. 그래서 뭐 이렇게 했던 건데 덧셈을 하는 방식도 늘 좀 다양한 방향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예제 20번 볼게요. 교재 141페이지고요. 제가 선택지 2개만 해보고 나머지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겁니다. 자, 일단 따라오세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단위병, 사람수 넘어가요. 옳지 않은 것은 찾으래요. 자, 1번. 자, A기업 남성 지원자.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A기업에 지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자료예요. 성별로 구분을 하면 어쨌든 전체 74명인데 자, 남성이 훨씬 많이 지원한 기업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최종 학력으로 이걸 구분을 하면요. 35, 74. 이걸 다 더해도 74죠. 그러니까 74명이라는 똑같은 사람을 성별로 구분해보고 학력으로 구분해보고 연령으로 구분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것들의 합계는 다 똑같다. 똑같은 애들을 대상으로 나누는 거다라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A기업 남성 지원자 중에서 최종 학력이 박사인 지원자는 18명 이상이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A기업 74명 중에 남성에 해당하는 사람은 53이고 최종 학력이 박사인 사람은 39예요. 자, 그러면 이 둘 모두에 해당하는 무엇 중 무엇인 자,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 이런 표현은 둘 다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에 해당하는 얘기라는 거고 그리고 몇 명 이상이다 라는 이런 표현 자료 해석에서 뭔가 이런 실제값이 몇 명 이상이다 적어도 몇 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까 봤던 그 반대 해석할 때 풀었던 예시랑 이런 교집합 예시 이런 데에서 좀 주로 나오고 별로 흔히 나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실제값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이런 표현이 약간 요 집합으로 보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려주죠. 그래서 53 더하기 39하고 전체값 74를 뺀 게 얼마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덧셈을 한다면 덧셈 할 때 여러분들 꼭 이렇게 잘 봐봐요. 이 덧셈하는 팁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꼭 뭔가 이렇게 더하고 다 더해서 뭔가 완성시키고 그 다음 빼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숫자를 다 나눠서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50 더하기 30, 80이죠. 70 빼면 얼마예요? 10이에요, 10. 3 더하기 9 더하기 4는요? 8이잖아, 8.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이 나오죠? 굳이 제 말은 이걸 막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씩 이렇게 같이 세트로 더하게 되면은 1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 다음 74 뺄셈 할 때도 어때요? 8 되고서 하나 내려가니까 그 다음 1이네? 뭔가 과정이 좀 길어져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나눠서 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참고하세요. 덧셈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늘 하던 대로만 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18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맞는 내용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18명 이상이다 라는 게 저희가 지금 실제로 계산해서 공식대로 계산해서 18명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지금 나왔어요. 자, 만약에 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자, 요게 17명으로 나온다라면 즉 계산상으로는 18명 이상이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17명 이상이다 라고 나왔을 때 선택지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OX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9명 이상이다 라고 나왔을 때의 OX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아주 빠르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18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선택지가 딱 이 숫자가 아니라 다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맞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닌지. 자, 골라야 돼요. 10, 9, 8. 자, 17명 이상이다라는 말은 17명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람이 18명일 수도 있고 19명일 수도 있고 20명일 수도 있고 모르죠? 모르지만 이 숫자들이 전부 다 17이라는 숫자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17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일련의 숫자들은 전부 다 17 이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시는 경우 많아요. 얘는요? 아닌 경우가 있죠? 18명인 경우 발레가 존재하잖아요.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간단한 숫자라서 딱 떨어지지만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 보면은 숫자가 엄청 지저분한 애들이 있어서 대충 근사값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풀 때 나와 있는 것만 풀지 말고 좀 숫자가 이렇게 달라지면 문제가 이렇게 달라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되게 뭔가 똘똘한 친구한테 얘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고. 그쵸?
여러분들은 열을 알 필요는 없지만 뭔가 이런 거를 하나를 공부할 때 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좀 뭔가 응용하거나 파생될 수 있는 애들까지 2개, 3개 정도만 조금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애였고요. 자, 2번까지 제가 볼게요. 비기업 여성 지원자 중에서 30대 지원자의 최대값은 24명이다. 맞죠? 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24명이 여기에 다 포함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인데 나머지 3, 4, 5번 전부 다 지금 같은 개념 연습하도록 만든 문제니까 한번 빠르게 해봅시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개념이 바로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로 생각해 볼 만한 걸 써놨는데 일단은 선택지 3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좀 이 중에 헷갈리는 거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3번. 최종 학력이 석사 또는 박사인 A기업 지원자 중에서 자, 이 58명 중에서 40대 지원자 25명은 쓸 필요 없죠? 자, 몇 명 이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5명 더하고 전체 74를 빼서 나오는 값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되죠? 이거 뺄셈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50, 20, 70 나누면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숫자가 9네요. 8명 이상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요 얘기를 좀 전에 했었죠?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최종 학력이 석사 또는 박사인 사람은 이 최종 학력이 석사인 사람이랑 최종 학력이 박사인 사람은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개념이에요. 교집합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죠. 석사면 석사고 박사면 박사지 최종 학력이 석사이면서 박사인 이런 말이 안 되잖아. 박사면 최종 학력이 박사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교집합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니까 최종 학력이 석사 또는 박사인 사람을 얘기할 때 이걸 그냥 더해서 58명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근데 만약에 문제를 조금 꼬아서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별이 여성이거나 나이가 40대 이상인 지원자들 중에
최종 학력이 박사인 사람은 적어도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성별이 여성이거나 40대 이상인 이 사람의 수가 그냥 단순하게 합계로 구할 수 없죠.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의 교집합의 최소값 생각하고 또는 뭐 최대값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또 얘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요,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장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의미 없는 문장이거든요. 자료 해석이라는 건 유의미한 자료,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뭔가 이런 걸 물어볼 만하긴 한데 이거는 성별이 여성인 거랑 40대 이상인 거를 성별이 여성이고 40대 이상인 이렇게 그리고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모를까? 여성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돼. 그리고 40대 이상인. 그쵸? 그러니까 성별이 여성인 거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 40대여도 되고 성별만 여성이어도 돼. 약간 이런 식인 거는 물론 활용의 여지는 있겠지만 좀 활용 폭이 좀 좁은 약간 유의미하지 않은 좀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오진 않을 거지만 낸다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잘 이해해야 이런 내용도 잘 이해한다고 봅니다. 자, 요건요. 40대 이상의 비기업 지원자 중에 성별이 남성인 이렇게 두 개 더하고 잘 봐요. 두 개 더하고 전체 인원 빼죠. 근데 전체 인원이 또 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뭐겠어요? 죄송합니다. 40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봐야 되네. 두 개 더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다시 이 둘을 빼는 거니까 사실상 여기에다가 요거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 남고 해서 30 딱 떨어지네요. 수치는 아래 나와 있는 해설에 나와 있는 요 수식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선택지 5번 물론 얘가 정답이었지만 굳이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요. 자,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근사값을 역산하는 경우에 오차의 범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OX 퀴즈의 이 1번 한번 보실래요? 2020년 인력 부족 분야 인원 1000명당 사용된 예산이 약 얼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먼저 좀 보면 2020년 인력 부족 분야 인원 예산 요거니까 4197을 여러분들 102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1000명당이라는 내용 나오죠.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몇 명당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이런 데이터 중에서 뭐 10만 명당 확진자의 수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보통 질병은 10만 명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전체 인구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1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수 이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10만을 이렇게 곱해요. 몇 명당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비율 구하고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한 명당이라는 의미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1000명당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 숫자들이 어때요? 1000명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공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개념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1000명 곱하는 개념이니까 이게 지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하면 됩니다. 계산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얘가 약 37억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물론 이거 계산하는 거 배운 적은 있어요. 자, 계산을 제가 한번 우리가 배운 근사값 계산으로 조금씩 해본다면 어떻게 가는지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요 숫자 보면 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공부하신 분들? 111 9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12를 빼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112랑 12의 비율이 어때요? 거의 10배 정도 되죠. 10배가 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10배가 좀 안 되는데 얘를 얼마를 빼냐라고 하면 사실 10배가 조금 10배가 조금 안 되는 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10배가 좀 안 되는데 얼마나 안 되는데? 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걸 만약에 근사값 계산하라고 하면 여기다가 11을 빼요. 11. 뭐 11.2를 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12를 빼서 딱 100을 한 번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빼버려요.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 생각 없이 이렇게 빼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좀 얼추 비슷해진다라는 걸 확인하면 그냥 맞았다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계산할 거면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뺄셈하고 이런 게 그냥 나눗셈으로 할 것 같아요. 37 나오는지 보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말은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이걸 직접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계산을 하는 게 오히려 번거로울 때가 있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자면 그냥 얘를 그냥 말 그대로 얘로 진짜 나눠 보거나 아니면 숫자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곱해줘서 37 곱하기 112 좀 이게 비슷하게 나오는지 이렇게 거꾸로 역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요 말이거든요. 요렇게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37 땡땡 37 74 요거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죠? 4144 이렇게 나오네요. 4144 계산 다행히 맞았어요. 자 요게 4144에 4144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4197이랑 4144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거 같다고 해야 돼? 똑같이 나오지 않았고 이게 만약에 4144가 나왔는데 얘가 4147 뭐 이런 거였으면 비슷하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좀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것도 맞았다고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 맞았다고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약 37%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숫자 범위가? 36.5에서 37.5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언급했을 것 같은데 약 37%랑 약 37.0%랑 이 표현이 이게 왜 다를까? 약 37%랑 약 37.0%랑 뭐가 다른 거예요? 반올림을 어디서 했냐가 다른 거예요. 얘는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서 했다는 뜻이고 얘는 그 두 번째 자리에서 했다는 뜻이니까 유효 숫자를 표현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이런 표현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범위가. 자, 어쨌든 요건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0.5% 위아래 범위가 있죠. 그러니까 얘도 그 범위를 생각하면 돼요. 즉
4144에서 자, 이게 37%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0.5%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112로 하고 있죠. 아니 37%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퍼센트는 아니죠. 37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0.5예요. 이 112에 대한 값으로 하고 있죠. 112에 0.5 곱하면 56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6이란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서 생각보다 넓죠? 생각보다 더 넓다. 그냥 10, 20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한 56까지의 차이도 다 이게 맞다라고 보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라는 걸 지금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고, 이게 4200 정도까지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애매하게 나올 때 이게 누가 봐도 제가 예를 들면 이걸 했는데 4162 정도 나왔으면 요 정도면 맞았어 라고 저는 그냥 봐요. 실제 시험에서. 왜냐하면 제대로 만들어진 자료 해석 문제는 치사하게 문제를 안 낸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전 있고, 그런 믿음으로 문제를 그동안 풀었을 때 거의 다 문제를 맞춰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지금은 저는 있는 상태인데, 애매하게 나왔다라는 느낌이 딱 간혹 든다면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쯤은 사실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강의 내용을 다 소화하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날 이해하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자, 기준을 두고 풀이하는 경우라는 거고요.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 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료에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실제로 회사 생활할 때 이런 도표나 표 보실 때 잘 해석하려고 그런 역량을 키우려고 하는 건가요? 뭐 긍정적으로 이런 시험을 보는 그 의의를 찾자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시험 보게 하는 인사 담당자가 한 대 때려줘야죠. 죽을래 이러면서. 말이 안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시간 내서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그 객관식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함이에요. 자, 객관식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객관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출제가 될 때랑은 좀 다르게 풀 필요가 있어요.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주관식 문제였을 때랑 비슷한 질문을 객관식으로 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구분해서 다르게 푸냐라는 걸 생각해 봐요. 주관식 문제였어도 나는 지금처럼 똑같이 풀 텐데 라고 하시면, 이게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리 영역뿐만 아니에요. 자, 아래 OX 한번 볼게요. 자, 2015년 추가 징수세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다음 중 얼마냐? 참고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NCS 자료에서 공부하실 때는 대체로 이런 걸 읽어요. 이거는 이런 자료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막대 그래프 이렇게 있구나. 이러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를 좀 지긋지긋하게 풀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자료 해석 문제를 풀 때 여기를 안 봅니다. OX 정도, 뭐 물어보는지 정도만 보고 그냥 선택지를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어떤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좀 뭐 미리 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 경우, 자료가 2개, 3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어떤 자료에 나와 있는지를 좀 훑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달랑 하나 나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또는 2개 나오는 것까지 저는 그냥 선택지 먼저 봐요. 추가 징수세액이라는 거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걸 먼저 보고 뭘 보냐?
연도랑 추가 징수세액이라는 이 6글자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막 이렇게 봐서 그냥 요 자료구나 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쓸데없이 문제를 읽는 시간을 좀 이렇게 최소화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할 때도 그냥 바로 여기로 가는 경우가 있죠. 참고하시라는 거고, 따라라는 건 아니고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뭔가 최적화된 풀이 방법이라는 게 사람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걱정하지 마요. 절대로. 그런 건 그냥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알거나 방식을 바꾸는 쪽에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익숙해지는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자, 어쨌든 15년 추가 징수세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여기 증가율 말해요. 증가율. 자, 뭐 실제로는 계산을 해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계산이 어렵지 않은 숫자가 나와줬어요. 이런 판단 서시나요? 증가율을 실제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증가율 계산이 쉬운 숫자가 나왔다라는 판단이 서야 돼요. 그런 게 왜 어떻게 그게 되지? 계산 연습, 비율 계산 연습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은 분모에 들어갈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가 바로바로 보이는 애들이 있고, 고민이 되는 애들이 있죠. 그런 케이스예요.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숫자 3개만 가지고 잘라서 계산하면 얘는 증가율 6어거든요. 그럼 계산 어떻게 할까? 계산 되게 쉽죠? 여기다가 그냥 3만 빼도 돼요. 그럼 이거 2%잖아요. 비율 딱 나오니까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이게 15 대 12, 150 대 12 하면 좀 비율이 좀 딱 떨어지죠. 그렇게 이용해도 되니까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건 숫자가 그렇게 나와줘야만 그런 거고, 어려운 숫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뭔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직접 계산하는 건 어쨌든 항상 뭔가 계산해야만 할 때 하는 거예요. 계산을 좀 더 안 하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여기도 만약에 선택지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냐면, 저라면 일단 이 선택지에서 8%인 걸 내가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중에 뭐냐라는 걸 말 그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애를 좀 잡아 놓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에 해당하는 값. 여러분들 이게 10% 증가한다고 하면 얼마 증가하는 거죠? 153, 뭐 땡땡땡 이렇게 숫자 한 칸 뒤로 밀어서 덧셈하면 되죠. 10%라는 값은 내가 특별히 계산하는 값이 아니잖아요. 이거 더했을 때 얘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 이상 증가한 게 아니라는 의미죠. 1, 6, 8이니까 10% 이상 증가한 게 아니라서 얘가 답이에요. 아니면 15% 기준으로 하겠죠? 이거 두 개를 내가 구분하고 싶으면 이거의 절반, 7, 6 얼마까지 더해보는 뭐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답을 충분히 가려내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뭔가 계산하기 편한 이런 비율들, 뭔가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얘보다 크냐 작냐, 아니면 얘랑 아주 비슷하게 나오냐, 뭐 이런 정도로도 답을 충분히 가려내실 수 있을 거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아래 나와 있는 OX 문제는 아니죠? 예제 두 개, 2번이랑 3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애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하세요. 이 숫자들마다 기준을 다 뭔가 하나씩 중간에 끼는 기준을 다 만들어가지고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선택지가 4개, 5개 나오면 뭐 기준을 3개, 4개 만들어서 그거 다 확인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를 좀 고를 수 있어야 되고 계산하기 쉬운 애여야 된다라는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뭐 실제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거 증가율 계산할 때 위에 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고 증가율 계산이 어렵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직접 계산하거나 비율을 가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제외하고 이렇게 제시되는 숫자만 보고 했을 때는 저는 얘는 15%로 얘는 그냥 5%로 할 것 같아요. 15%보다 좀 작다 그러면 얘고 큰 애들 중에서 진짜 아주 조금 차이야. 1%도 안 되는 차이야. 그럼 얘. 그거보단 더 커. 그냥 이렇게 가겠죠. 얘도 마찬가지. 5%보다 작으면 얘. 5%보다 조금 큰 느낌이면 얘. 확실히 5%보다는 확실히 한 2배는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정도 차이면 얘.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한번 위에 있는 숫자 보고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숫자는 지금 자료가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14년. 네, 1321. 자, 숫자가 좀 큰데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합시다, 그냥. 자, 132에서 153이에요, 요거는. 얘는 481에서 522.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숫자 21 차이 나요. 21 차이 나고요. 이 숫자, 자, 항상 기준, 요거 헷갈리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전년 대비, 전년도가 기준입니다. 이해되죠? 증가율이라는 거를 과거로 이렇게 하는 거 없잖아요. 자, 볼게요. 132에 15%가 얼마죠? 13.2에다가 이거의 절반 6.6을 더한 값이니까 18.8에 해당하는 값이 어때요, 여러분? 18.8에 해당하는 값이 19.8이죠. 죄송합니다. 19.8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15%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15%보다는 더 클 테고 만약에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1% 정도만 더 해보면 되는데 지금 이게 숫자 차이가 1.2 차이 나거든요. 자, 얘의 1%가 얼마죠? 100분의 1이니까 1.3이죠. 그거보다 작네요. 얘가 골라줘야 됩니다. 자, 하단에 볼게요. 이제 똑같은 거죠? 자, 여기 숫자 차이 보시면 41 차이예요. 맞나요? 네. 얘 같은데요? 맞아요. 자, 이거의 5%가 얼마예요? 24잖아요. 한참 크죠? 2배가 좀 안 되는 느낌이에요. 5%가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2배가 좀 안 되네. 2배가 좀 안 되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면 가늠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481에서 지금 41 증가였나? 그쵸? 41 증가였죠. 그러면 증가율이라는 게 사실 지금 요거거든요. 그죠? 이거 비율 가늠하는 방법 뭐였죠? 분모를 일단 100이나 1000과 비슷한 숫자로 맞춰주면은 여기서 분모가 1000이 되려면 숫자가 조금만 올라가면 되잖아요. 분자도 조금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를 이렇게
100에 좀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8점이 얘밖에 없잖아요. 고를 만한 거.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비율 가늠할 때 숫자를 딱 보고 이런 식으로도 되는 애들이면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희 쉬었다가 연습 문제 풀이 같이 하겠습니다.